완벽하면 망합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200만 년 동안 최강자였던 동물이 있었습니다.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약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멸종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무 강해서 약해졌습니다. 너무 커서 작아질 수 없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완벽함이 독이 된 겁니다. 멸종연구소가 분석하는 진화의 부도 두 번째 파산 기업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이름의 뜻은 폭군 도마뱀의 왕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몸 길이 12m, 버스 한 대입니다. 체중 9톤, 코끼리 2마리입니다. 무는 힘은 6톤. 이게 얼마나 센 거냐면 자동차 문짝을 씹어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종이를 찢어보세요. 쉽죠? 티라노한테 자동차는 그 종입니다. 사자의 무는 힘이 400kg입니다. 티라노는 그 15배. 육지에서 확인된 포식자 중 가장 강력한 턱을 가진 생물입니다. 경쟁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6,800만 년 전부터 6,600만 년까지 북아메리카 대륙은 티라노 거였습니다. 200만 년 독점, 완벽한 1등이었죠. 하지만 이 완벽한 기계에는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 3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결함은 팔이 짧았습니다. 12m 몸뚱이에 1m도 안 되는 팔, 성인 남자 팔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요? 넘어지면 위험합니다. 9톤짜리가 넘어지면 짧은 팔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2013년 맨체스터 대학 연구팀이 계산했습니다. 티라노가 빠르게 달리다가 넘어지면 살아남기 어렵다. 완벽한 포식자가 넘어지는 것 하나 못 견딥니다. 두 번째 결함, 느렸습니다. 티라노가 느리다고요? 네, 느렸습니다. 2017년 윌리엄 셀러스 교수가 또 연구했습니다. 이번엔 티라노의 속도를 측정했죠. 시속 27km. 성인 낭자가 전력 질주하면 시속 24km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9톤짜리가 사람 속도로 달립니다. 영화에서 티라노가 차를 쫓아가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거짓말입니다. 티라노는 자전거도 못 따라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냥했어요?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티라노는 풀숲에 몸을 숨기고 지나가는 동물을 갑자기 덮쳤습니다. 쫓아가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세 번째 결함, 9톤 몸뚱이를 움직이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티라노가 하루에 소 1마리 이상을 먹어야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매일 먹어야 합니다. 사냥 한 번 실패하면 다음 날 굶습니다. 이틀 연속 실패하면 위험합니다. 티라노는 매일매일이 올인이었습니다. 여유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200만 년 동에는 괜찮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아메리카에 먹이가 넘쳐났거든요. 트리케라톱스, 뿔 3개 달린 초식공룡입니다. 몸무게 6톤. 에드몬토사우루스, 오리잎처럼 생긴 주둥이를 가진 공룡입니다. 몸무게 4톤. 안킬로사우루스, 온몸이 갑옷으로 덮인 공룡입니다. 몸무게 6톤. 전부 티라노의 메뉴였습니다. 대형 초식공룡이 번성하는 한 티라노의 제국도 유지됩니다. 완벽한 구조였죠. 하지만 이 구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대형 동물에만 의존했다는 겁니다. 큰 동물이 사라지면 티라노도 끝입니다. 6,600만 년 전 하늘에서 뭔가 떨어집니다. 지름 10km, 서울 강남구만한 크기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를 생각해 보세요. 그 전체가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다. 시속 7만 킬로미터로.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떨어졌습니다. 충돌 에너지는 히로시마 원폭의 10억 배였습니다. 서울을 1초 만에 사라지게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순식간에 지구 전체가 불타올랐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먼지가 하늘을 덮습니다. 햇빛이 차단됩니다. 낮인데 밤처럼 어두워졌습니다. 이 상태가 몇 달에서 몇 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어서 식물이 죽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광합성을 못하니까요. 식물이 죽자 초식공룡이 굶습니다. 대형 초식공룡은 매일 엄청난 양의 식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먹이가 사라지면 빠르게 약해집니다. 트리케라톱스가 쓰러집니다. 에드몬토사우루스가 사라집니다. 안킬로사우루스도 버티지 못합니다. 결국 티라노도 굶기 시작합니다.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채울 먹이가 사라진 겁니다. 마트가 문을 닫은 겁니다. 진열대가 텅텅 비었습니다. 작은 동물 먹으면 되잖아요. 좋은 생각입니다. 실제로 작은 동물들은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도마뱀, 뱀, 쥐만한 포유류들. 이 작은 동물들은 씨앗이나 벌레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문제는 티라노는 못 먹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입이 너무 컸거든요. 12m 몸에 1.5m의 머리,
여러분이 젓가락으로 쌀 하나를 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렵죠? 티라노한테 작은 동물은 그 쌀알입니다. 이 거대한 입으로 토끼만한 동물을 잡는다?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에너지 소모가 더 큽니다. 잡으려고 쓰는 힘이 먹어서 얻는 에너지보다 많습니다. 티라노는 대형 동물 전용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몸을 줄이면 되잖아요? 불가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티라노는 수백만 년 동안 크기에 올인했습니다. 뼈, 근육, 내장, 심장, 폐 모든 게 거대함에 맞춰져 있었죠. 이제 와서 작아져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작아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진화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수백만 년 걸려 커진 몸을 몇 년 만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빨라지면 되잖아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구톤을 빠르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다리를 길게 만들면 뼈가 부러집니다. 무게를 못 견딥니다. 근육을 늘리면 더 무거워집니다. 더 느려집니다. 티라노는 갇혔습니다. 자기 몸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시기 누군가는 살아남았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작은 공룡들이었습니다. 몸무게 1kg도 안 됐습니다. 하루에 씨앗 몇 개면 충분했죠. 소행성이 떨어져도 먼지가 하리를 덮어도 이 작은 놈들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주워 먹으며 버텼습니다. 크기가 작으니까 적게 먹어도 됐고 숨을 곳도 많았습니다. 바로 이 작은 공룡들이 오늘날의 새가 됩니다. 참새, 비둘기, 까마귀, 닭, 전부 공룡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후배들이죠. 재미있는 건 뭘까요? 닭이 티라노보다 오래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2008년 하버드 대학 크리스 오건 교수 연구팀이 티라노 화석에서 단백질을 추출했고 그리고 현대 동물들과 비교했죠. 결과가 뭐였을까요? 티라노와 가장 가까운 현대 동물은 닭이었습니다. 화석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분석했더니 조류와 매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군 도마뱀의 왕이 닭의 조상이었던 겁니다. 오늘 치킨 드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닭다리가 원래는 9톤짜리 다리였습니다. 그 날개가 원래는 짧은 팔이었습니다. 역사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뭘까요? 2023년 고생물학계에서 티라노 깃털 논란이 다시 시작됐죠. 어린 티라노는 깃털이 있었지만 어른 티라노는 깃털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닭을 보세요. 깃털이 있죠? 티라노도 어렸을 때는 그랬을 겁니다. 6,600만 년 전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사라집니다. 소행성 때문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소행성은 방화쇠였을 뿐입니다. 진짜 원인은 뭐였을까요? 티라노 자신이었습니다. 티라노는 약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너무 강해서 약해졌습니다. 너무 커서 작아질 수 없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완벽함이 독이 된 겁니다. 환경이 바뀌었는데 자기는 못 바뀐 겁니다. 티라노가 사라지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포유류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천장이 사라졌거든요. 티라노가 있을 땐 포유류는 쥐만 했습니다. 무서워서 숨어 살았죠. 티라노가 사라지자 포유류는 코끼리만 해졌습니다. 이제 무서울 게 없으니까요. 바로 그 포유류 중 하나가 오늘날의 인간이 됩니다. 놀랍게도 인간은 티라노가 망한 덕분에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티라노가 계속 살아있었다면 인간은 없었을 겁니다. 한 제국의 몰락은 다른 누군가의 기회가 되는 법입니다. 2024년 현재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은 전 세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룡입니다. 영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몬스터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기계는 고장나면 못 고칩니다. 진화는 최고를 만들지 않습니다. 적당히 괜찮은 걸 만들 뿐입니다. 왜냐고요? 적당히 괜찮은 게 오래 살아남거든요. 200만 년 1등 기업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완벽함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진 않으시나요? 바꿀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계신가요? 변화는 예고 없이 옵니다. 적응할 수 있는 자만이 다음 시대를 살아갑니다. 멸종연구소의 진화의 부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